10여 년 전부터 이미 제작 준비를 막 하셨다고 해요. 저도 좀 이 영화를 보고 너무 궁금해서 찾아본 결과 10여 년 전에 시나리오 작업을 막 하시고 이미 7년 전에 송중기 배우님이랑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출연을 제의를 드렸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비걸TV 리뷰어 윤도경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로기완이라는 영화인데요. 같이 한번 리뷰해 보시죠. 네. 일단 영화 로기완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기완이라는 영화는요, 넷플릭스 3월 1일에 공개된 영화인데요. 감독님은 이제 김희진 감독님이라고 해서 이전에는 단편 영화를 주로 제작하고 연출하신 감독님이셨습니다. 네, 이번 로기완 영화를 통해서 장편 영화를 데뷔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조혜진 작가님의 소설인 로기완을 만났다 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영상화한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0여 년 전부터 이미 제작 준비를 막 하셨다고 해요. 저도 좀 이 영화를 보고 너무 궁금해서 찾아본 결과 10여 년 전에 시나리오 작업을 막 하시고 이미 7년 전에 송중기 배우님이랑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출연을 제의를 드렸었는데, 그때는 한번 송중기 배우님이 고사를 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시나리오도 수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송중기 배우님의 뭔가 이 생각도 바뀌시면서 바로 이렇게 또 출연을 다시 하시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로기완이라는 멋진 작품을 또 볼 수 있게 됐었는데, 일단 줄거리를 한번 볼까 봐요. 저는 처음에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봤는데, 일단 처음에는 삶의 마지막 희망을 안고 벨기에에 도착한 탈북자인 로기완이, 이건 이제 송중기 배우님이 역할을 맡으신 캐릭터거든요. 이 난민 지위를 벨기에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막 사투를 벌이면서 힘겹게 막 살아가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마리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되게 흥미롭죠? 이 마리라는 여자는 이제 최성은 배우님이 역할을 맡아주셨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 사람이 여러 번 마주쳐요. 이 두 사람이 여러 번 마주치면서 정을 쌓게 되고, 그리고 서로 은근히 뭔가 닮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서로 호감이 생기게 됩니다. 둘의 마음이 깊어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이 관계가 위태로워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와 불안정을 극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애틋함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진짜 보는 내내 막 슬퍼서 오열하기도 하고 가슴을 뭉클해지기도 하고 막 두근두근 긴장되기도 하고 너무너무 재밌게 영화를 시청하게 돼서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복귀하듯이 한번 봐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아주 재밌게 본 영화였습니다. 배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볼까 봐요. 로기완 역을 맡은 송중기 배우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년 전에 이 작품을 내가 출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진짜 저는 이 로기완이라는 역에 송중기 배우가 완벽한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예전에 이 송중기 배우님의 늑대소년이라는 작품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거기서 송중기 배우님만의 그 처연한 그 연기, 처연한 모습들이 되게 인상 깊게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영화였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에 맞는 명품 연기를 진짜 확실히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이 로기완이라는 배역에 다른 배우가 혹시 대체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송중기 배우님의 연기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최성은 배우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극 초반부터 막 시선을 확 사로잡으시더라고요. 이 이미지도 그렇고, 이 뭔가 노련하게 연기하시는 모습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서 제가 잠시 영화를 이렇게 멈추고 나서 이분의 필모그래피를 딱 살펴봤어요. 근데 굉장히 다작을 하신 배우님이시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수의 이 작품 활동을 하셨고, 영화제에서도 신인 여우상이라든지 여자 연기상 같은 이런 수상 경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배우님이셔서 그날 그 로기완이라는 작품을 본 이후로 저는 굉장히 팬이 됐습니다.
인스타도 팔로우했거든요. 그 정도로 팬이 돼서 이 말이라는 역할의 배우님도 굉장히 매력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로기완 오디션 현장에서 이 김희진 감독님께서 이제 최성은 배우님을 마주했을 때, 와, 이 사람이 진짜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완벽하게 준비를 해오셨더라고 해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멋있게 느껴져서 앞으로 이 최성은 배우님의 행보를 저는 정말 유의 깊게, 주의 깊게 지켜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로기만 영화를 보고 나서 뭔가 기억에 남았던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품에서 이런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로기완이 극 중에서 굉장히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를 너무 안타깝게 여긴 마리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 로기완을 경찰서에서 꺼내줘요. 그때 이제 마리의 아버지가 로기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남자친구, 남자 혹은 뭐 친구들만큼은 단단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딸을 앞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당신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거 말고는 다 사치이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로기완이 고군분투하고 막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는 삶이 버거울 텐데 내 딸을 만나면서 행복까지 누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사치이지 않느냐라는 뜻을 내포한 대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대사를 듣고 저는요 진짜 순간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물론 이 말이 아버지의 마음도 너무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됐지만 불행을 겪고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까지 앗아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벨기에라는 이 낯선 땅에서 뭔가 온갖 수모를 버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로기완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는 이 마리를 좋아하는 감정까지도 뭔가 누군가가 억제를 한다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가슴이 찡해지는 대사고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로기완에게는 진짜 이런 따뜻한 손길마저 없었다면 열심히 살아야 될 이 삶의 원동력조차 뭔가 얻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기도 했고요. 이 행복, 이런 뭐 사소한 행복마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 같았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대화로 로기완이라는 이 캐릭터가 자극을 받아서 스스로 자극이 돼서 단단해지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이 좀 이 영화 안에서 좀 중요한 장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 영화의 다른 리뷰들이나 평가들을 보면요. 이 로기완과 마리의 사랑의 전개가 너무 급진적이어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는 그게 공감이 갔었던 게 사실 뭐 이 둘의 러브 스토리를 봤을 때 막 절로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도 있었고 그리고 되게 순수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굉장히 애절하고 애틋한 장면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사랑에 빠지는 그 개연성에 대해서 시나리오 수정 혹은 뭐 촬영하면서 편집하는 이 과정 속에서 좀 어느 정도 생략이 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둘의 러브 스토리가 사실 조금 덜 빛을 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게 좀 추가됐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해요. 둘이 뭔가 확실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 같은 뭔가 크나큰 사건을 집어넣음으로써 와, 이 둘이
이 사건을 계기로 정말 가까워졌구나. 그래서 정말 끈끈한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뭔가 타당성이 있었다면 그 뒤에 후반부 스토리의 전개도 굉장히 몰입도 있게 지켜볼 수 있을 것이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런 부분을 혹시 놓치진 않으신 거 아닐까요? 라는 의견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꼭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이 로기완에서 되게 좋았던 장면으로 꼽고 싶은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 로기완이라는 사람이 사실 보여지기로는 되게 막 옷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대면했을 때 첫인상으로는 그 사람을 평가했을 때 좀 피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로기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신분을 얻어서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 마리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마리의 아버지가 알고 있는 회사에 가서 이 마리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로기완은 행색이 초라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도 지저분하고요, 몇 날 며칠을 씻지를 못해서 막 깨재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혹시 마리아, 내가 이런 모습이 너희 아버지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라고 넌지시 이야기를 건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나 혼자 살기 힘든 그 과정 속에서도 남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보여지는 이미지를 생각하는 이 로기완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 인물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좀 제 자신도 돌아보는 장면이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렇게 마리의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은 로기완이 우연치 않게 마리 어머니의 이 추모식이 열리는 날짜를 알게 돼요. 장소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 직접 찾아가서 뭐라도 돕겠다면서 일손을 돕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단순히 로기완이라는 인물은 그냥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은혜를 입었을 때 되돌려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장면들이었어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면서 아까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좋은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그 누구라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느껴질 만큼 참 예의 바른 모습들을 보여줘서 너무 좋았어요. 실제로 제가 이상형이 좀 예의 바르고 반듯한 남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말이었어도 진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로기완을 보고 느꼈던 점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로기완이 참 처절해요. 이 영화에서 보면은 막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서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처절하게 노력하고 버티고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그 처절함과 고난 속에서도 지켜내고 싶은 진짜 사랑을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고된 삶 속에서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녹록지 않아서 늘 힘겹기만 한 로기완의 모습을 잘 그려낸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로기완에게 다가오는 여자 마리도 보면요, 어머니의 죽음을 방관한 건 아니죠. 방관했다고 느끼면서 뭔가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자신을 억지로 그 벼랑 끝에 내모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 둘이 만나서 겨우 행복한 일상을 잠시나마 되찾게 되는 그 후반부의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저도 둘은 이런 생각을 해요. 감히 내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될까?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라는 의문을 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행복이란 감정을 굉장히 낯설게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왠지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자격 조건이 필요한 차가운 현실이 조금 내가 느끼기엔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곳곳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본인이 행복해질 권리를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감독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김희진 감독님이 이 로기환을 제작하시고 연출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그 10년 전부터 시나리오를 막 이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시면서 7년 전에, 7, 8년 전에 맨 처음으로 이 송중기 배우님께 로기환 역할을 맡아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이렇게끔 송중기 배우님이 뭐 어떤 방식으로든 설득이 돼서 이 송중기 배우를 로기환으로 쓰고자 고집하셨던 이유가 뭘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물론 저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 배역은 이 배우가 아니면 안 됐겠다 라는 생각이 들만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처럼 진짜 늑대소년의 그 처연한 모습을 보고 이 로기환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캐스팅을 하신 건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은 10년 동안 작품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지 되게 궁금해졌어요.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그리고 비슷한 일들을 10년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수정하면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작품화 시키기까지의 노력이 있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려웠을 때는 어떻게 이 과정을 극복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리고 또 이 제작하는 과정, 시나리오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기쁜 일들도 있으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10년 만에 긴 기다림 끝에 이 넷플릭스와 함께 로기환이라는 영화를 제작하게 되셨을 때 그 소감도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물론 뭐 이제 김희진 감독님에 대해서 검색만 해봐도 어느 정도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김희진 감독님만의 이야기를 또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기환이라는 완성 작품을 보셨을 때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셨을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뭔가 이런 비유가 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간단한 비유긴 하지만 뭐 원데이 클래스에 가서 어떤 한 작품을 만들 때에도 그 1시간, 2시간, 3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끝에 가서는 되게 아쉽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10년이라고 하면 사실 더 뭔가 기대했을 거고 뭔가 그 완성도에 대해서 더 막 집중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은 추가할 걸, 이건 좀 걷어낼 걸 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꼭 이 무비걸 TV 리뷰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이라도 꼭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또 다음 리뷰에는 어떤 작품으로 저희가 인사드리면 좋을지 제가 또 이렇게 리뷰를 상세하게 어떤 작품으로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추천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해서 다음 영상에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리뷰어 윤도경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